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사주 관상육효 운명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주와 같이 이렇게 지지가 전부 축술미 사명이 이렇게 있어서 형충을 하면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망하는 사주. 실예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2001년에 감정을 했는데요. 32세 신사년에 신사년 계사월에 감정을 의뢰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첫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선생님,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 첫 마디가 바로 뭐를 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니까 첫째 바로 계수일주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6월 달에 이제 태어났는데, 즉 미월이죠. 미월은 바로 소서대서가 있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대서 후 9일에 태어났어요. 대서 후 9일. 대서 후 9일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이제 연해자평의 48절가에 의하면 대서가 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기토가 사령을 한다. 기토가 사령을 하니까 이것은 바로 칠살격이다. 이런 칠살격인데 사주에 보니까 바로 뭐냐면 진술충미가 쫙 깔렸거든요. 진은 없지만 술충미, 그래서 전부 바로 묘고 관살이 태왕하다. 태왕한데 이 관살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축술미 사명을 하고 있고 충미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가 다 동했다. 그러면 관살에 대한 극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월 가운데에서도 바로 기토 칠살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용신은 관살이 태왕하니까 관살이 태왕해서 태왕하고 관살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국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는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 이 경우는 살인상생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행히 연주에 경금이 나타나서 바로 토생금 금생수로 기가 흘러가고 있고, 시주에 임수가 있어서 바로 금과 수가 희용신이다. 금과 수가 희용신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관인상생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뭐를 하느냐 하면 세 번째는 바로 직업은 공직, 공무원이나 직장생활, 이런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술충미가 이제 전부 다 동하고 있으면, 즉 관살 혼잡이 돼서 관이 다 움직이고 있으면 바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첫째 바로 관살 혼잡이 되면 첫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질병이죠.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살이 혼잡이 되게 되면 관살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극하는 거고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런 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개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바로 체력 소모를 시키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사람들이 태권도를 한다든지 뭐 합기도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질병이 많거나 몸이 약하거나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운을 보니까 바로 대운이 다행히 학교 다닐 때 바로 제일 첫 번째 이모 대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개미, 이모, 신사. 그래서 관인상생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손님한테 슬쩍 물어보기를, 혹시 대학은 졸업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8이니까 18. 그러면 18에서 이때 이제 신금이 나타났잖아요. 금이. 신금은 바로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인이 나타나고 편인이 나타나서 바로 희용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희용신이 나타나서 이때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대학은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예, 선생님 대학은 졸업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이제 부인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사주는 바로 뭐냐 하면 금수가 용신이라고 그랬죠. 첫째 금수가 용신. 금수가 용신이면 금은 바로 인수고 수는 비견이거든요. 그리고 비견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떴잖아요. 비견이 3개. 그래서 비견은 바로 뭘 하는 거냐 하면 재물을 극하는 요소거든요. 재물을 극.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일을, 사업하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 이거죠. 돈 버는 일이 어렵다. 그리고 인수는 바로 또 뭐를 하냐면 식상을 해요. 식신상관을 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바로 식신생재. 식신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자기의
부하다 이거죠. 부하. 아랫사람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사장이 되면 종업원을 둘 거 아니에요. 그 종업원들이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이 바로 이제 종업원인데, 종업원이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런데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인수는 이것을 극합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극한다 이거죠. 그러면 식신상관이나 식신이나 상관이 돈을 못 벌잖아요. 돈 버는 걸 방해해요, 인수는. 그 대신 인수는 바로 공부.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인수가 뜨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학력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도 여기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 사주는 그래서 신약하고 관살이 혼잡돼서 신약하고, 그래서 바로 관인상생이 됐기 때문에, 관인상생, 살인상생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비견겁재가 용신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기 때문에, 비견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모여지질 않는 거예요. 비견겁재는 돈을 쓰는 거거든요. 소모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업은 손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기를 뭐냐 하면, 지금은 취직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보고 바로 이제 언제 왔느냐 하면 32세 되는 32세 되는 신사년 괴사월에 왔잖아요. 신사년에. 그래서 신사년에 왔다 이거죠. 신사년이니까 바로 경진년. 여기가 32세면 31세는 경진년이잖아요. 31세 경진년. 그래서 경진년에 연이 생각이 나서 딱 부인한테 뭐라고 그러기를, 그러면 경진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8세. 그러면 여기에 32세 신사년이 걸리죠. 그래서 혹시 투자를 한 해는, 투자는 32세 경진년에 투자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이죠. 작년에 그럼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진을 가만히 보면 대운도 경진이죠. 대운도 경진. 그러면 진진자형 하잖아요. 자형. 자기 자신이 직접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연주가 바로 경술이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세가 되고요. 태세가 되고, 요거는 운이 되고죠. 그러면 태세도 32세 경진년이고, 그 다음에 운도 경진운이거든요. 세와 운이 같으죠. 같은 경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운병림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용어를 세운병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운병림 하면. 그래서 요때에 세운병림이 되면 연애자평에 금옥부라고 하는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옥부에 보면 바로 세운병림하면 세운병림을 해갖고 만약에 용신을 상하게 하면 여기 진술충이잖아요. 진술충. 그래서 이렇게 요게 용신이잖아요. 이 용신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축술미 사명에 충까지 겹쳐져서 용신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뭐가? 재앙이 따르게 된다. 금옥부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에 손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진술충하는 작용과 진술충하는 작용을 보면 진중에 을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축중에 술중에 신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신충하죠. 요게 바로 뭐냐면 식신이거든요. 식신생재. 자기 밑에 부하설이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진중에 괴수가 있거든요. 술중에 정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계충해죠. 그래서 비겁이 재를 충하잖아요. 재를 충하요. 만약에 세운병림이 돼서 용신을 극하거나 하면 바로 무슨 일이? 재앙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술충하고 축술 및 사명에 대해서 바로 재물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술충의 작용은 바로 첫째는 뭐냐면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고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질병, 관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축술 및 사명은 바로 배신, 손재, 실패, 부부불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술미형은 바로 손재와 사업실패, 위장의 병이 바로 발생한다. 재물 문제에 대한 조언을 내가 말하기를 바로 이 사주는 관살이 강합니다. 이 사주는 관살이 강하잖아요. 여기도 관, 여기도 관, 여기도 관, 여기도 관이 이제 관살이 강하다. 그러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손재는 아니지만, 큰 손재는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왜? 비견 겁재가, 요거 비견이잖아요. 요건 겁재죠. 재물을 겁탈하는 것이죠.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재물을
노리고 하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돈 관리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부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일과 월이 충미충이죠. 충미충.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궁과, 그리고 여자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살이 많으면 여기도 남편,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학교를 다녀도요, 남녀공학하는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자 궁에 사명살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관살을 많이 보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계축일생은, 특히 계축일생은 그 다음에 이게 정관이잖아요. 요것도 정관. 그 다음에 이것이 축술미 사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축일생은 남편이 행사할 우려도 있다.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 이거죠.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부 관계는 바로 남편과 사이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별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떨어져 지내면 괜찮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를 하느냐 하면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요.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선원으로 일을 하면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을 타거나 그러면 뭐 석 달에 한 번은 만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든지 이렇게 만나면 괜찮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외딴 섬에 등대지기로 나가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휴가를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난하다 이거죠. 떨어져 지내면 오히려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실 선생님, 저는 지금 남편하고 별거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시어머니가 중간에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관살이 혼잡된 사주들이 되게 어떠냐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감정을 했는데 그 부인의 얼굴을 한번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면은 바로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돈을 벌어야 될 사업이니까 사업하는 경우에는 바로 반드시 재백궁을 봐야 된다. 관상에서는 어디를 중요시 하느냐 하면 재백궁을 봐야 된다. 재백궁은 코다 이거죠. 코인데 이 콧망울 있잖아요. 코의 끄트머리 넓적한데 그 콧망울에 가서 이렇게 삼각형이 된 폭패인
흠이 생긴다. 흠이. 아주 뚜렷하게 그런 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준두에 이제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길하다 이거죠. 부인의 상을 보면 코는 그 사람의 재물을 담당하는 채백궁이다. 관상 12궁에서 여기를 채백궁, 바로 돈을 저장해 놓은 돈 창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산근에서 아래로 향하여 코가 오똑하게 융기되어 준두가 들고 일어나서 코가 아주 잘생겼다 이거죠. 코가 잘생기긴 했는데 채백궁 돈창고 윗부분 준두에 한 개의 뚜렷한 삼각형의 오목하고 움푹 패인 흠이 있다 이거죠. 움푹 패인 흠이 재운에 많은 장애가 일어날 조짐이다. 왜 그러냐면 돈창고가 있는데 돈창고는 어때요? 사방을 꽁꽁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삼각형이 딱 이렇게 이런 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구멍이 뚫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그리 새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지금은 보톡스라는 미용법이 있어 갖고 정형법이 있어서 이걸로다가 정형을 해서 폭 들어간 것을 오목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끔 보톡스를 맞아서 그것을 그 흠을 제거하라 이거지. 그렇게 하면 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지. 돈이 새나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성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채백궁의 중요한 거.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사주하고 관상하고 그래서 관상의 결점이 있으면 그 결점을 뭐로? 성형 수술로 그것을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그래서 명상점 명리하고 관상하고 그 다음에 점 육효 그 다음에 주요 이런 것으로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해보셔서 훌륭한 바로 감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